이거 한번 요 기사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이게 누가 쓰셨냐면 꽤나 길게 네, 됐습니다. 근데 제가 여지껏 후라이TV에서 했던 얘기가 거의 99% 일치하더라고요. 김원준 부동산학 박사시거든요. 근데 이분을 빨리 국회에 보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분은 빨리 이런 분들 빨리 국회로 가거나 빨리 네. 이런 분들이 법을 만들어야 돼요. 요지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요약하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좋은 것 같지만 이제 이게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을 했고 분양가 상한제로 하다 보니까 이제 패착이 많다. 그다음에 이제 그 정부에서 가격을 이렇게 규제를 하면은 반드시 부작용이 있다. 네. 그런 사례가 이제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 미국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에 우려해서 이제 생필품 가격을 동결했다가 나중에 이제 크게 문제가 생겼다.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이 말도 맞죠. 그다음에 가격 통제가 몰고 오는 부작용들이 엄청나게 있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처럼 가격 통제를 하면은 결국에는 그게 부작용이 커진다. 이런 얘기. 제가 항상 하던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좌파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규제나 이런 거는 항상 최초가,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종부세라든가 그 다음에 양도세 중과라든가 이런 게 다 언제 시작됐냐면 그때부터 한 거예요. 맞아요. 예. 그때 이제 김수현. 그분이 설계했습니까? 그분이 설계했잖아요. 김수현이. 예. 근데 이게 또 이미지가 김수현 배우 이미지랑 또 이름이 같잖아요. 생각해보니까. 네. 그러니까 또 이게 이미지가 좀 그런데, 예. 그 김수현 말고 그 김수현이에요. 그 김수현은 배우 김수현은 제가 좋아하는 김수현이고, 부동산은 끝났다. 지금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게 내려오는 세제니까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진짜 저항이 엄청났을 것 같아요. 그럼요. 엄청 센세이션하고 엄청 반대도 많이 했죠. 근데 그거를 이제 밀어붙였잖아요. 재산세를 내는데 종부세를 또 내네. 예. 분양가 상한제도 그랬고, 양도세 중과도 했고, 근데 그때 2006년도에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진짜로.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MB 정부 때 그나마 좀 이제 집값이 좀 잠잠했던 게 보금자리 주택이라든가 이제 공급 위주로 이제 정책을 내놓고 이런 규제들을 다 풀었거든요. 그랬는데 또 문재인 정부 때 또 했잖아요, 이거를. 시즌 2. 그러니까 집값이 다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이게 지금 누더기 정책이라는 게 규제 위에 정책을 내려니까 현 정부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없애고 지우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인간도 진화할 때 약간 이제 이게 꼬리표 같은 것도 원래 굳이 불필요한 데 있는 이유가 이제 하나씩 이 진화에서 하나씩 덧붙인 거거든요. 이게 클루지라는 책에 보면 그런 내용들도 있는데 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약간 좀 그래서 우리도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게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은 진화를 이거 싹 지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건데 부동산 정책은 아니잖아요. 그냥 싹 지우면 돼요. 싹 지우고 다시 초석을 깔고 만들면 되거든요. 만들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잘못된 정책에 또 누더기 정책을 막 입히다 보니까 이게 막 엉키고 막 설키고 막 그래가지고 장난 아닌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뭘 정책을 내놔도 잘 안 되고 이게 자꾸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정부에서 할 일은 이걸 빨리 하려면 이거 풀어야 되냐, 싹 없애야 되냐, 정책을. 그러니까 예전으로 그냥 이런 좌파 정권에서 냈던 거를 다 그냥 없애고 다시 세팅. 그다음에 공구책 위주로 하고. 근데 그 총대를 누가 맬 수 있을까요? 안 매죠, 사람들. 왜냐면 이게 당장 그렇게 하더라도 이 효과가 나려면 좀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저항을 이제 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가 나와요, 이 기사에. 뭐라 하냐면, 그런 이제 하더라도, 이런 부동산 대책도 결국 그런 이유 때문인데, 이거를 총대를 맬 수가 없는 게, 지금 좌파 언론에서 이제 물고 뜯는 거죠. 뭐 하나 내면은 막, 맞네, 틀리네, 막 할 거 아닙니까? 부자 감세. 네, 부자 감세고, 너희 뭐, 투기꾼들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올 거라는 얘기죠. 근데 그걸 총대를 누가 매냐고요. 아무도 맬 사람이 없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안 될 거다. 안 된다. 안 된다. 결론은 그거네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정부는 집값을 잡지 못한다.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굉장히 높다. 근데 이거 총대를 매려면 한번 누가 나서서 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또 이런 말씀드리면 제가 예전에 한번 집값 잡을 수 있는 묘책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말씀드릴게요. 그때 말씀 안 하셨어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왜냐면 보금자리 주택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 플러스 공급하는 건 저는 괜찮다고 봐요. 왜냐면 그게 이제 집값의 안정을 기여하고 특히 이제 강남 쪽에 이제 수요를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은 괜찮았다. 그리고 실제로 효과도 있었다고 보고. 근데 이제 그게 단점이 뭐냐면 5, 6년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뭐 길게는 10년. 그럼 제 생각은 그동안 이제 집값을 좀 이제 안정을 시키려면 양도세 중과를 완화해 줘야 돼요. 양도세 중과를 지금 이제 중과는 아니고 이제 일반 세율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절반으로 낮추거나 언제까지 공급이 원활해질 때까지 5, 6년 동안
양도세 중과를 완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혜택을 보려고 많이 내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센티브를 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집값이 이제 그런 매물들이 늘어나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또 집값이 안정이 되고 그런 거를 이제 또 살려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취득세도 완화돼야 돼요. 근데 그 집을 살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지금 취득세가 이제 중과가 되니까 다 똘똘한 채로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몰리지 않습니까? 지방이 근데 그거는 이미 예견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예전부터 서울 수도권이 그 취득세가 중과가 되면 이제 지방은 안 사고 왜냐면은 입장 바꿔 생각하면 서울에 아파트 두 채 있는 게 훨씬 유리한데 지방에 누가 두 채, 세 채 갖겠습니까? 근데 그런 집을 싸게 임대를 주려고 하는 수요도 없어지는 거죠. 왜냐면은 두 채까지, 똘똘한 두 채, 한 채나 두 채가 취득세가 그렇게 되고 나머지는 지방이라 하더라도 8%, 12%를 내야 되는데 누가 지방 사겠냐고요. 월세 받고 싶어도. 못 사는 거지. 그러면 그 지방 아파트 월세는 누가 공급을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 다주택자를 자꾸 범법자 취급하면 안 되는 게 이게 세상이 돌아가려면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해야 된다고 누차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주택자들이 있어야지 이런 지방 아파트, 뭐 빌라 소형 아파트를 사서 임대를 주는 수요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처음에 분양을 받아서 싸게 분양가를 낮춰주는 효과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무시한 채 뭐냐면 다주택자는 다 나쁜 놈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지금 그게 문제라는 거고 그런 문제를 누가 심어줬냐? 지난 정권에서 심어줬다는 거예요. 좌파 정권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직도 지금 헷갈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부 몇몇 유튜브 전문가들이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계속 그런 거를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주택자들 쟤네. 나쁜 놈들. 투기꾼들. 아니 사람이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이기적.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본인들 만약에 돈 10,000원 내놓으라고 하면은 절대 안 내놓을걸요? 엄청 다 이기적이고. 그게 본성이잖아요. 그런 본성에 따라서 세상이 돌아가는 건데, 그런 본성을 인정하고, 그런 본성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이런 시스템을 만들면 되는 건데, 그거를 못하게 막으니까 자꾸 이제 부작용이나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런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요 칼럼에. 이런 분들을 빨리 보내야 돼요. 보내야 돼. 섭외를 해야 되겠네요. 섭외를 해야 돼. 한번 메일 해보세요. 그래서 정말 이게 글이 잘 쓰셔서 꼭 한번 읽어보셔라. 여지껏 제가 말한 거랑 99% 일치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실은 제가 그 8월 말쯤에 이번 달은 좀 거래가 좀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제가 이제 잘못 얘기한 게 아마 8월쯤에 거래가 좀 주춤할 것 같다 얘기했는데 네. 88 대책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어떤 심리가 발생했냐면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정부가 좀 가만히 있었어도 제가 볼 때는 약간 주춤할 그런 분위기였어요. 약간 주춤할 분위기고 막 여기서 막 더 커지지 않는데 갑자기 정부가 88 대책을 부랴부랴 내놓는 거예요. 근데 네. 거기에 막 대출 규제하겠다, 뭐 토지거래가 묶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람들의 심리가 어떠냐면 지금 빨리 사야겠다. 지금 사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네. 대출 규제. 그러니까 그 수요가 확 몰리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런 수요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대출 규제가 이제 시행이 되면은 그 전까지는 좀 거래가 좀 많이 늘어날 수도 있었다. 근데 이제 제 대출 규제 좀 보니까 제가 그 건물주 마블이라는 보드게임 만들었잖아요. 거기도 대출 제한 카드라는 게 있어요. 있어요, 거기서. 근데 그 대출 제한 카드를 제가 어떨 때 쓰냐면 제가 미리 대출을 받아놓고 대출 제한 카드 딱 걸어버려요. 걸리면. 나만 받고. 그쵸. 난 딴 사람들 못 받게. 예. 그러니까 이거는 대출 제한이란 건 뭐냐면 대출을 그동안 받아서 자산을 산 사람들은 유리한 거잖아요. 유리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이게 주거 사다리를 끊는 거거든요, 대출 제한. 그러면 그 후발주자들은 나 집 사고 싶은데 그런 일이 또 발생하는 거예요, 대출 제한에서. 그러면 그 후발주는 불만이 이제 쌓이는 거죠. 나 주거 사다리 끊어놨네. 나 진작 대출할 때 살 걸. 지금이라도 빨리 사겠다. 이런 수요가 올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이 대출 제한, 그 다음에 이것도 좀 웃겼던 게 뭐냐면, 누구죠? 금융위원장이 뭐 금리 너무 이렇게 올려서 은행 금리 올리지 말아라 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관치금융이라고 그래서, 아니, 금리 올리고 말고를 왜 제한인들이 관치하는 겁니까? 이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그냥 시장에서 맡기면 된다. 시장에 맡기고, 불필요한 규제만 풀어라. 불필요한 규제만 풀어라.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양도세도 한시적으로 5년간, 6년간 감면해줘라. 그러면 집값 자연스럽게 잡힌다. 계속 얘기하잖아요, 제가. 네. 얘기하는데 어차피 근데 안 한다. 안 한다. 어차피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 없다. 의미 없다. 그냥 나는 내 자산 불리면 되는 거고 네. 내 주변 지인들 자산하는데 주면 된다. 내가 갖고 있는 이런 관점들을 네. 얘기해주면 된다. 그리고 후레인TV 구독자분들한테 알려주면 된다. 그냥 거기까지인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대출이 규제가 되면, 네.
아무래도 집값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좀 이렇게 거래나 이런 거는 조금 잠잠해질 수 있는데, 근데 이미 그 흐름은 바뀌었어요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2022년 말 2023년 초부터 흐름이 하락에서 상승으로 바뀌었다. 근데 그 가장 큰 이유가 금리다. 금리가 그때는 이제 상단이 어디일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제 계속 하락을 계속 9월 달에 또 FED에서 이제 하락한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금리가 하락한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기대 심리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게 집값은 이제 계속 올라가는 이제 갈 수밖에 없는데 이게 더 빨리 가냐 이제 천천히 가냐 요 차이인데 그거는 이제 규제나 시장 분위기에 따라 달라질 거다. 근데 그 안에 대출 규제는 큰 의미는 없다. 그리고 이제 이미 대출 받은 사람들이 승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방향을 바꾸기에는 뭐 흐름이 뭐 네, 바뀌지 없다. 그래서 그 방향 바꾸려면 역으로 말씀드렸잖아요. 다 풀어야 돼. 네, 다 풀고 싹 다 풀고 양도세 중과를 유예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감면한다. 면제까지. 근데 생각하는 게 그러면 국세 우리 세금 덜 거치는 거 아니냐? 맞죠? 근데 여러분 이 하나 말고 둘을 알아야 되는 게 거래가 되면 세금이 더 많이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세금에서 1억 할 거를 거래 빈도수를 높이면은 세금이 절반만 받아도 그렇죠. 세금이 커지는 거거든요. 왜 그 생각을 못 하는지 모르겠어요. 취득세도 거래가 1%냐 12%냐 근데 10건 이상이 거래가 되면은 지방세가 더 거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게 뭐냐면 거래는 계속 되는 게 좋아요. 그래야 시장이 돌아가는 거고 거래가 돼야지 또 건전한 이제 자본주의가 되는 건데 거래 안 되고 딱딱 막혀 있는 데가 그런 나라들이 좋은 나라는 아니잖아요. 뭐 북한이나 뭐 일반 사회주의 국가들은 거래 안 되잖아요. 그게 좋나요? 아니잖아요. 거래가 활발히 되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이게 시장 정상 아닌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규제는 풀고 오히려 그런 게 양도세 중과 유예를 하는 거.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양도세가요. 이거를 팔고 딴 집을 살 때 이거 세금을 안 내요. 요만큼 만약에 3억이 이익 났으면 요거 살 때 그 3억은 그대로 이제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냥 그 살 때.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요거를 팔 때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마지막 주택. 네, 마지막. 근데 그게 맞죠. 우리는 사고 팔고 요거 팔아도 물론 이제 비과세가 있긴 하지만 사고 팔고 요거 할 때 또 계속 세금 내야 되는 거. 그럼 그런 게 이제 또 너무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거래를 활발하게 하려면 이제 거래세나 양도세나 이제 취득세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이제 빨리빨리 풀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현실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이게 사실 말하고 행동은 다르잖아요. 말만 뭐 하면 뭐 합니까? 종부세 폐지하겠다, 완화하겠다, 취득세 완화해주겠다. 취득세 완화는 사실 계속 얘기 나왔던 거예요.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말만 뭐 하면은 말만 하늘에 별 따다준다고 말만 하면 뭐 합니까? 직접 따줘야지. 그래서 지금 정책의 신뢰를 많이 잃었다. 많이 잃었고, 그런 정책의 신뢰를 지금 하려고 하면은 제대로 이제 말하고 행동하고 일치를 해야 되고 정책과 일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집값 잡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네.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저는 늘 이번 정부 네. 들어 느끼는 거지만 네. 이번 정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제발 우리나라가 지워지지만 말아라. 지도에서 없어지지만 않게 해다오. 제발 잘 인수인계만 다음 정권에 해다오. 맞아요. 그 마음뿐입니다. 맞아요. 자꾸 막 뭔가 이렇게 무리수를 두거나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조타수만 핸들만 좀 잘 잡고 직진만 해줘라. 꺾지 말고 핸들을 이상한 데로 막 가드레일을 받거나 막 이러지 말고 이렇게 똑바로만 잡고 가줘라. 그러니까 그 바람이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아마 제가 또 이런 얘기하면 아마 댓글에 이런 얘기 분명히 생길 거예요. 만약에 투기꾼들을 도와주는 정책도 내려고 한다. 근데 여러분 투기꾼들을 도와주는 정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은 그게 전체적인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또 하나의 방법이고 그게 이제 본인도 한테 더 집값이 내려가면 본인도 집을 싸게 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더 이득인데 사람들이 이제 그 생각을 못 하고 남이 더 잘 되거나 안 되기를 원하는 게 문제잖아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 제가 아까 초반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나의 악플보다 나의 악플보다 딴 사람의 악플을 보고 훨씬 많아서 했잖아요. 저도 그런 걸 느껴요. 저도 왜냐면 사람이 본능에 충실한 거니까 본능에 그게 자연스러운 거고. 근데 그거를 보면서도 나도 어쩔 수 없는 본능에 인간이구나 이런 생각을 저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자꾸 인식해서 이제 해야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생각할 때 남 잘 된 거 배 아파요 해서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저차원적인 사고 방식이다.